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시민 여러분, 안산시의회 보내주신 깊은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민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언론인 여러분, 또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송반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 산하기관의 운영에 있어 이민근 시장님이 추구하고 계시는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고 있는지 함께 점검하고 그에 대한 개선 대책을 도출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산시에는 현재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 출자기관인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그리고 출연기관으로 안산인재육성재단, 안산시 청소년재단, 안산시 문화재단, 경기테크노파크, 안산환경재단이 있습니다. 또한 공직 유관단체로서 시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안산시 장애인체육회, 안산시 체육회, 안산그린헬스FC가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8기 산하기관 운영의 방향성을 정립하시면서 우선시했던 기관장을 비롯한 인선의 기준 가치와 운영 철학은 무엇입니까? 네,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 철학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성에 대한 고민도 좀 했고요. 책임 경영에 대한 부분도 함께 담고자 했습니다. 그 조직이 원하는, 그 조직이 추구해야 될 방향, 또 임명권자로서 임명했을 때 조직의 안정화, 조직이 함께 갈 수 있는 문화,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했었고요. 임명된 이후에는 책임 경영입니다. 시장이라고 해서 그 조직에 간섭하지 않는 독립 경영, 책임 경영에 대한 부분으로 지켜보았고 그렇게 임명했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각 기관의 전문성, 그리고 책임의 경영성, 독립성, 자율성, 네. 다 저도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그러면 각 기관의 책임 경영을 말씀하신다면 이런 각 기관의 책임 경영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전반적인 시정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시장인 접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출자 출연의 주체로서 산하 공공기관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검사 및 감독 등의 권한과 책임은 안산시에 있고, 또한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시정의 결정권자로서 그 막중한 책임을 이민근 시장님께서는 유념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은 그 책임에 걸맞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 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논의의 장이 돼야 될 본회의장의 5분 발언이나 시정 질문의 자리가 민선 8기 이후 각 산하기관의 인사 문제로 인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되고 있음에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부터 그간 1년 반이 지난 시간 속에서 각 기관에서 있었던 인사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향후 우리가 어떤 책임성을 고민해야 될지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인재육성재단 채용 관련 논란입니다. 당시 이민근 시장님의 조카 인재육성재단 채용과 관련하여 시장님은 재단 직원 임명은 재단 대표이사의 결재사항이고 그 당시에는 전임 시장의 채용이었다. 그래서 시장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해명 자료를 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시장님이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셔가지고 당선자 신분이 된 게 언제죠? 취임은 7월 1일 했죠. 당선자 신분이요. 지방선거 끝나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정확하게 신문이죠. 2022년 6월 1일이 지방선거일이죠. 6월 2일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날 네네. 자정이 넘어서 6월 2일 날 자정이 아니고요. 예? 새벽 5시까지. 그러니까 어쨌든 6월 1일 이후에 네네. 당선자 신분이 되신 거죠. 네네네. 그러면 조카의 채용에 대한 접수가 6월 3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은 6월 15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선자 신분으로서 인수위원회를 꾸려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죠? 각 기관별 보고 받으셨죠? 받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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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원이 몇 명입니까? 대략적으로라도. 인재육성재단 종원입니다. 잠깐만요. 그 시점이든 현 시점이든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명 정도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당선자 신분의 이민근 시장님은 향후에 재단 이사장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네. 재단에 이미 6월 15일 날 조카는 채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전에부터 재단에 근무했던 혈연관계의 직원이 있으시죠? 있죠. 네네. 네. 그러면 10명의 정원 중에 혈연관계를 맺는 어쨌든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네네. 3명의 이민근 당선자, 네네. 그 다음에 조카, 그 이전에 근무했던 이런 데에 대한 우려와 불편한 시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의회 상임에서 인재육성재단 채용 과정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채용 과정에서 부적정한 점수 부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서류 심사에서 인정될 수 없는 경력을 점수 순위에 반영하는 오류를 인재육성재단에서 범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간 인사조직 지침에는 전형 단계별 점수 부여 부적정으로 관련된 자가 채용된 경우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내려졌습니까? 예, 책임자에 대해서는 징계가 지금 박은경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누구보다도 박은경 의원님도 가정에 대한 귀중함을 알 겁니다. 네. 저는 이런 마음입니다. 거기에 있던 친척이라고 하는 직원은 안산시 공직자였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채용 절차에 의해서 아마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조카 관련돼서는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러고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조카는 사표를 내고 퇴직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 그 시점에서 저는요. 네. 지금도 제 작은 형님이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아들입니다. 형수님이 계시고 제가 당선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조카는 지금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러한 네. 것들이 선출직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공인으로서의 책임과 부담이고 네네. 가족들에 대한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요. 네. 중요한 거는 객관적 사실은 인재육성재단 채용 과정에서 그게 결정적인 당락을 결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네. 서류 심사 과정에서 부적정한 점수에 대한 반영이 있었고 그에 대한 징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있었습니다. 그거는 맞습니까? 네네. 네. 징계 확인하셨습니까? 네? 징계 답변. 네네네. 네. 거기에 대해서 확인한 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정감사 실시해서요. 경징계 1건, 주의 2건, 권고 1건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네. 다음입니다. 또 다른 두 번째 논란이 이어집니다.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채용 관련하여서 맞춤형 채용 공고라는 의구심의 논란이 야기된 사항입니다. 기존의 직원 채용 인사 규정이라면은 이분이 채용될 수 없는 자격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 채용 직전에 채용 규정을 개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의 국장이 채용되게 되었고요. 또 그다음에 비슷한 사항들이 안산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채용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공모 직전에 인사 규정을 개정하다 보니 어쨌든 지원했던 5분이 모두가 면접까지 갔지만 전원 탈락하는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충분한 저는 검증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에 대해 지원자가 시장인 이민근 시장님을 경찰에 고소한 이유는
바로 이민근 시장님이 문화재단의 이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네네. 네. 그러면 인사 규정이 개정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재단의 이사장은, 자, 문화재단의 이사장은 누구입니까? 시장입니다. 네. 인재육성재단의 이사장은 누구입니까? 시장입니다. 네. 인사 규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열어서 의결을 거치고 그 의결은 이사장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렇죠? 그리고 소관 부서에 다시 이 승인의 절차를 받을 때 시장으로서 또 한 번 거기에 승인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결국 재단 내에 인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단 대표의 권한이라고 했지만은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사 규정을 개정해서 채용이 이루어진 거의 과정에 대해서 그 논란에서 시장님은 비껴갈 수 없는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예,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역할이나 시장의 책임에 단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을 대표하고 행정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건 인정합니다. 네. 그 다음에 안산 도시개발 주식회사 대표 관련해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국회의원 출신의 한 공공기관 대표가 노조위원장 집합됐다고 폭언을 하는 등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 최근 지방노동위원회 역시 부당 노동행위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노조위원장은 해고됐고 기관장은 연임에 성공해 더 거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은데 상급기관인 안산시는 알아서 해결할 일이라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노조위원장이 불법이나 하고, 응? 제가 무슨 불법을 했습니까? 자료 유출했잖아, 이 사람아. 사무실에선 이 남성, 이화수 안산도시개발 대표입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으로 18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노조원들이 쓰는 컴퓨터를 압수하러 온 장면입니다.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쓴 게 시의회에서 지적받자 노조를 내부 고발자로 지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고 너 녹음하는 거야, 지금? 왜 또 폭력을 또 있으십니까? 경찰은 이 대표에게 폭력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가 한 발언들. 다른 사장이 와도 그건 나하고 친한 사람인데 황희세를 짓밟은 것이야. 지방노동위원회는 적대적이고 위협적이라며 부당 노동행위로 받고 노조 컴퓨터를 압수해 간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JTBC 보도가 나간 뒤 이 대표는 노조위원장을 해고했습니다. 안산도시개발이사회는 이 대표의 1년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언은 더 거침없어졌습니다. 전부 다 지지분해가지고 뭐가 잘했네 잘못됐네 손에 누가 봤어요. 그건 좋은 건지. 상급기관 안산시에 이래도 괜찮은 건지 물었습니다. 책임감이나 사안에 대해서 선생님들 괜찮은 해결을 하셔야지. 지자체는 방관하고 노동법은 현실과 멉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네. 안산시가 49%의 출자 지분을 갖고 있는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의 현 실태입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체적인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한쪽의 영역만 노출됐다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시장으로서 유감의 마음이 듭니다. 네, 다음입니다. 지난 제284 임시에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린에스 FC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지적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안산 그린에스 FC는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5천만 원을 부과받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보도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이번 징계는 안산구단 전 임직원과 감독의 선수 선발 관련 비리 행위에 관한 결정으로 사건 발생 당시 안산구단은 내부 견제, 감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개인 차원의 비행위를 넘어 구단의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하였습니다. 통보 받으셨습니까? 네, 보고받았습니다. 네, 구단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또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너스 FC 관련된 부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조직의 정상화, 원칙, 시민구단으로서의 존재 이런 부분이 확장되고 성장돼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탈된 행위, 또 불법적인 요소에 따라서 시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가치를 훼손하는 일에 있어서는 구단주로서 송구한 마음 듭니다. 네, 시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각 기관들의 전문성, 자율성, 책임 경영에 대한 부분들이 지켜지고 있다고 지금도 판단하고 계십니까? 제 마음 같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스스로 제가 간섭하지 않고 책임 경영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시선인가라는 또 생각도 하게끔 하는 요인인데요. 그래서 제가 총체적으로 네. 책임 경영의 책임을 네. 갖고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또 한번 되돌아보시겠습니까? 2021년의 사진일 겁니다. 네. 떠오르십니까? 시민을 위해서 네, 네. 거리로 나섰던 자연인 이민근이 외쳤던 공정과 정의의 투지가 네. 지금 공인으로서 이민근 시장, 그리고 네. 각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이민근, 구단주로서 이민근, 이 가치들을 잘 시민을 위해서 구현하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예,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정함을 외치고 있고요. 간섭하지 않는 행정, 이 부분은 시장 취임 이전부터도 갖고 있었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존중하고 자율성을 가치를 담아주는데 지금껏 우리가 지켜봤던 산하기관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시장님은 없다는 얘기고, 책임에 관여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을 막중하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도? 예,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유감이고 책임에 대한 부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조직, 산하기관에 대한 재정립,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재정립하지 않으면 미래의 안산, 미래의 산하기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관장들의 임면, 네네. 권한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권한. 네. 도시 개발에 관련돼서는 권한의 영역까지는 가지 않지만. 시장님, 네네. 안산시의 청문회 조례가 제정된 거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저도 원했던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청문회 조례의 취지는 결국은 안산시의장, 네네. 출자 출연 기간에 임명권을 가진 시장이 의회에 요청했을 때 청문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현 제도권 안에서는 그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죠. 네네. 이런 산하기관의 임명권자는 다시 묻겠습니다. 누구입니까? 시장입니다. 네. 네네.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산하기관의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책임은 시장이 어쨌든 큰 틀에서는 책임을 져야겠죠. 네. 네. 거기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단입니다. 환경재단입니다. 최근 환경재단 관련해가지고서 블랙리스트 문건이 네. 굉장히 사회에 논란을 일고 있는데요.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안산환경재단 설립의 취지와 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관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정부 중에서는 최초로 생겼던 것이 환경재단이고요. 안산이 이제 바다와 함께 숲, 또 환경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환경재단을 박지원 시장 때 설립을 했고, 행정에서 담지 못하는 영역들, 시대가 요구하는 영역, 또 시민들이 원하는 행복 추구권에 대한 부분을 함께 담고자 하는 전문성을 담보하는 재단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것이 환경재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경재단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그런 고유의 기능들이 있는 거죠. 그걸 전제로 했어요. 일단 시장님, 산하 기관장들과 정책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십니까? 네, 합니다. 네, 올해 6월부터 하셨나요? 언제부터 시행하신 거죠? 네, 6월부터. 네, 네네. 제가 확인한 네네. 바로는 6월부터 지속적으로 네네.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산하 기관장 회의 정책 회의를 하는 목적과 그 취지가 무엇입니까? 일단 시정 방향에 대한 것을 공유하고 산하 기관이 갖고 있는 정책적인 또 해야 될 역할들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장이 기관장회입니다. 네. 그러면 충분히 그런 취지들을 살리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주요 현안과 또 시정에서 가져가야 될 방향, 또 산하 기관이 해야 될 주요 정책 사업들을 함께 공유하고 그걸 통해서 나왔던 내용들을 실무 본부장급에서 다시 한번 실천 방안을 가져가는 형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책 그런 회의에 있어서의 그런 가치들을 잘 담아내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예. 그러면 최근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게 언제입니까? 전 대표인 윤기종 대표가 아침 11월 1일 7시 23분에 카톡을 보내서 알았습니다. 인지하게 된 시점이 11월 1일이요. 1일 아침 7시 23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내용을 전달받고서 시장님은 어떤 경위들을 파악하고 계셨죠? 제가 11월 3일 날 윤기종 대표를 만났습니다. 제 시장에서 만났고 세 가지 현안과 관련돼서 건의를 받았습니다. 통일포럼, 그다음에 성과급, 그다음에 이 명단 세 가지 내용을 주고받았고 본인은 여러 형태의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잠깐만요. 네네. 시장님, 저는 전 윤기종 대표로부터 이런 카톡과 서로 만남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하는데 네네. 그러면 더 중요한 거 11월 1일 날 그 카톡 내용을 받고서 현 환경재단 대표에게 이 사실을 확인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11월 그 다음 날 한 것 같습니다. 11월 2일 날 한 것 같습니다. 2일 날 만났습니까? 만나진 않고요. 예, 통화만 확인하셨습니까? 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지금 블랙리스트 논란이 전입가경이 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환경재단 관계자들이 이 파문 관련하여서 경찰 수사 등 법적 다툼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이 보고를 받고 나서 지금까지 시장님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고 받은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 블랙리스트 파문 관련하여 가지고 환경재단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이 부분의 이사장으로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죠? 그러게요. 한쪽에서는 블랙리스트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세평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이제 법적인 다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실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감사실에 주장한 것은 명명백백하게 내용을 진단해야 된다. 그러고 책임의 단위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명확히 파악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거는 당연히 네네. 점검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네. 저는 이사장인 시장님께서는 더 이상의 큰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 먼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회의를 통해서 이런 보고들이 이미 이 문건은 1년 전에 있었던 걸로 나와져 있죠. 이제 이게 지금 공론화되기 이전에요. 뭐 1년 전에 네. 습득을 했다라고 알고 네.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게 알려지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왜 현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시장님께 이런 보고를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네네. 거기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이 있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언론에 나기까지 사전적으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제가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 왜 보고받지 않으셨어요? 예, 제가 파견 공무원한테 보고받지는 않았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조직의 존립의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환경재단에서는 특정감사를 11월 13일 날 요청을 해서 11월 14일부터 특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사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그럼 공식적으로 보고받고 여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내부적인 논의요? 네. 내부적인 논의. 그냥 보고받고 간망하는 걸로만 그치시는 겁니까? 뭐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은 이 지금 블랙리스트에 관련해서 시장으로서 어떤 고민을 담고 계시나요? 이전부터 저도 이런 마음입니다. 이전에 해왔던 행정, 이전에 해왔던 모습대로 그냥 저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형태의 시장이라고 했으면 1년에 이런 많은 과정들이 노출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이 1년 동안 왜 그것을 갖고 있었을까? 그것을 취득했으면 대표든 본부장이든 직원이든 함께 공유해서 이거에 따른 부당함을 주장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될 텐데 1년 동안 갖고 있고 시기와 때와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고민도 했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채널의 한계는 감사관을 통해서 정확히 진단해라, 이런 주장의 것 외에는, 그렇다고 제가 대표나 본부장한테 별도의 내용을 지시한다는 것이 과연 올바를까? 책임의 단에 있긴 하지만 원칙대로 해라, 원칙. 네, 좋습니다. 그런 주장만 했습니다. 저는 이 문건이 작성돼서 유출되는 과정에 대한 법적 다툼까지는 제가 여기에서 우리가 구속력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산하기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이상의 그런 환경재단의 가치들을 두고 이 존폐 위기에 서 있는 시점에서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공유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러면 모든 기관의 나름대로의 직원들에 대한 평가는 있을 수 있는데 타 기관에는 과연 이런 리스트가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인 편향으로 해석한다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정치적 편향은 차치하고라도 제가 더 고민스러운 거는 문건의 내용에 있다는 겁니다. 혹시 문건 내용 아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내가 그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평가를 받았을 때. 그렇습니다. 어쨌든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현재 존재하는 조직이고 환경재단 관련돼서는 2008년도에도 조사특위가 구성이 됐고, 제가 그때 눈을 얘기했던 것은 지도자,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산하기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시의원 시절 때부터 주구장창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네, 시장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민근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역대 해왔던 형태의 채용, 이 부분 제가 하지 않습니다. 네, 시장님, 그분 제가 존중합니다. 근데 그 리스트에 보면요, 제가 방송에 나왔던 그 문건을 토대로 해서 제가 거기에 있는 평가들을 보면요, 저는 지금 민선 누구 때 어떤 시장 때 어떻게 혜택을 받았고 채용됐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 편향이 아니라 제가 보도된 뉴스 영상을 통해 확인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주의, 소극적, 적당주의, 전문성 미흡, 쉬운 업무 선호, 갈등 유발, 위화감 조성, 보여주기식의 액션, 사기 저하, 언행 불일치, 실무 경력 부족, 자기의지의 여론몰이, 본인 미화, 자기 주장이 강함, 혜택 채용, 박사급 직원 경력이 많이 부족함, 근무 시간에 독서 등을 자주함. 이게 지금 정치적 편향의 평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직원들에 대한 역량의 평가, 자질의 평가, 인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정치적 편향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연결고리들만 기재되어 있다면 어쩌면 이 상처는 이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법적으로 또는 감사를 통해서 그런 책임이 규명은 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부 직원이 그냥 독단적으로 작성한 문건이라고 하지만은
전지적 관점에서 26명의 직원 중 21명의 직원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평가 문건이 재단에 끼칠 그 파장과 해악이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러운 겁니다. 이런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 존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시민들이? 그리고 그 일원이 우리 자신이라면 서로 간에 신뢰하고 협업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가 될 수 있다고 시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 조직의 문화, 그렇게 되기까지 왜 골랐을까? 서로 신뢰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조직에서 시민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이 될까? 상하 관계가 명확할까? 누구는 어떤 형태의 배경과 환경을 갖고 있고 누구는 그렇다라고 하면 서로 인정하는. 잠깐만요, 시장님. 여기 지금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네. 여기 지금 제가 나열했던 네. 평가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 역량이나 자질이나 인성에 대한 평가인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가 연결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렇게 도달하기까지, 그렇게 작성하기까지 그 사람의 마음은 무엇을 갖고 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저는 이것은 개인의 이탈입니다. 저희가 네, 개인의 일탈이지만 우리 조직 내 누군가가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26명에 대한 평가를 다 했어요. 네네. 그래서 5명을 뺀 21명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정적 평가들이 이렇게 잘못된 논란이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됐잖아요. 예, 잘못됐죠. 있을 그러면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네. 일탈 행위라고는 하지만은 네네. 이런 조직 내에서 일어났던 이런 문건들은 결국은 직원들에게 애사심이나 협업심은 물론이고요. 시민들에게 이 환경재단의 존립의 가치들을 훼손시키고 자멸시키는 행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환경재단이 해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요. 여전히 시장님은 이 시점에서도 네네. 앞서 말씀하셨던 각 재단의 책임 경영, 자율성을 얘기하면서 간망하고 계실 겁니까? 저는 시장님이 네네. 이 시점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일단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예, 일단 제 생각 같지 않은 현실에 대해 있어서 저도 자괴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숙된 조직, 또 자율 속에 책임이라는 것이 성숙된 조직이라고 하면 그것이 본인을 위한 일이 아니고 조직을 위한 일, 크게는 시민을 위한 일을 더 크게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다른 반성과 또 다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네네. 사법적 영역은 네. 그 권한과 전문성이나 역할들을 거기에 맡기시고요. 지금은 환경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직원들의 갈등과 상처를 아우르고 결속을 다져야 될 역할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예,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이사장이라는 직을 갖고 있는 시장이 어쨌든 이거 상징적인 의미의 영역도 있고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맡은 겁니다. 그러면 대표이사, 본부장, 시에서 파견 나가는 직원, 제가 시에서 그 산하기관에 잠깐만요. 제가 시장님의 역할 기능을 네네. 네, 재단의 존립을 위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거지 네네. 침해나 간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말씀드리는 것은 시 산하기관에 파견 공무원을 보내는 것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형태, 그녀서 FC 관련된 파견 직원도 공직사에서 가장 원칙을 갖고 있는 직원을 선택하자라고 해서 보냈고요. 그러면요, 시장님. 환경재단도 유독 시장님은 그렇게 가치 존중을 함에도 불구하고 네네. 각 산하 기관에서 지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일에 대해서는 그러면 시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 부분에서 책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통감하고 있고요. 이후적인 그럼 부분에 책임을 있어서는 통감하신다면 네네. 용단을 내리셔야 될 때입니다. 행동에 옮기셔야 됩니다. 자, 재단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요. 네네. 자, 시장님께 네.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문근 시장님은 재단 이사장으로서요. 책임 있는 용단을 내리시고 그다음에 현 환경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퇴진하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재단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네. 예. 다음 2024년 4월 출범 예정인 안산시 상권 활성화 재단에 대해서 예, 같이 질의를 하고 네네. 방향성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 8기 이민근 시장님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신설을 하게 될 산하 기관이죠.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만큼 기대도 크실 거고 네네. 또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기대만큼 지금껏 해왔던 재단의 기능들을 봤을 때 우려도 크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왜냐하면 연평균 40억 원 규모의 출연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재단입니다. 이 재단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어려움이 많이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그 상인, 소상공인들이 열심히 한다라고 해도 자구적인 어떤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상권활성화 재단을 통해서 많은 정책들, 방향, 또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는 그런 것을 담기 위해서 상권활성화 재단을 만드는 겁니다. 세부적인 것에 대한 목표나 방향성은 갖고 있지만 일단 사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의 단에 있는 분들이 정말 책임감, 정의감, 또 공정, 또 시민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칠이라고 해도 조직은 병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고민은 구성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이고요. 그것은 또 의회가 갖고 있는 생각도 함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상권 활성화 재단 출범에 있어서 시장님이 갖고 있는 고민 저희들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대표이사의 선임과 여러 직원들의 채용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결국 사람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통합 채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네네. 예,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서 채용을 해 주시고요. 운영에 대한 계획들을 치밀하게 잘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청주시 상권 활성화 재단이 해산된 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설립됐던 청주 상권 활성화 재단은 재단 내 인권 침해와 비리 의혹으로 의회로부터 출연금을 편성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재단을 해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단 해산이라는 아픔 속에서도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전담팀을 꾸려서 공모사업에 더 많은 성과를 얻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이 재단이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의 인력 구성의 문제, 전문성의 문제, 그리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감독, 점검의 강화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재단의 그 기능들은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되는 재단에 대한 기대만큼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안산시와 안산시 산하기관의 문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청주시 상권 활성화 재단하고 같은 관점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앞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기했던 산하기관의 논란들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된다면 우리는 그 재단의 존립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폐단들은 결국 우리 안산 시민에게 기결되기 때문입니다. 안산시의회와 안산시가 산하기관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평가를 통해 재단 설립 취지에 맞도록 재단의 전문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총체적 책임자로서 역할 기능을 다하시고 분명 지금의 폐단에 대해서 책임지는 용단을 내려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 새해에는 시민들의 삶이 더 풍요롭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가치가 더
커지는 새해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의거해서요. 일단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담기 위해서 저희가 통합 채용을 하고 있고요. 또한 임명직에 대한 시장과 임기를 같이 하는 것으로 또 진행하고 있고 또 청문회 절차도 도입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저는 안산이라는 근간을 만드는 일에 공직사회의 어떤 건강함도 중요하지만 산하 기관이 목표를 위한 방향성 설정이 중요하다 봅니다. 그 일에는 특히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지나온 1년 반이 그랬다면 남아있는 2년 반은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가치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용감과 책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